왜 이 업계는 유독 이런 사기꾼 혹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자금 연구소 이몽규 대표입니다. 요즘 불경기라 그런가 유독 정책 자금을 알아보시는 대표님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회사도 요즘 자금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을 상담을 도와주느라 컨설턴트들이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책 자금 융자에 대한 대표님들의 니즈가 증가한 만큼 사기꾼, 불법 브로커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돌아다니면서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직접 나눠보면 계약금 관련해서 사고가 터졌다거나 컨설턴트가 어중이 떠중이어서 제대로 일도 안 해주고 시간만 날려버렸다는 경우가 10분 중에 3명꼴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 업계 컨설턴트들의 3분의 1가량이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혹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이겠죠. 혹시 내가 상담을 받기 직전이다 혹은 상담을 받고 계약까지는 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왜 이 업계는 유독 이런 사기꾼 혹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은 걸까요? 첫 번째, 진입 장벽이 너무 낮습니다. 컨설턴트가 되는 게 너무나도 쉬워요.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까요, 대표님? 일단 정책 자금이나 재무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럼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까요? 협회에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경우도 있고 보험 조직의 경우 선임이 신입 컨설턴트를 교육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격증이나 전문 지식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보통 교육 시작 후 2주부터 필드에 나가서 계약을 하고 오라고 합니다. 다여섯 시간 분량의 수업 2번을 듣고 참관 한두 번이면 컨설턴트 명함을 하나 파서 영업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모든 컨설턴트가 그런 건 아니지만 컨설턴트에 따라선 지식 수준이 대표님과 비슷할 수도 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컨설팅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재무 상황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특히 영업직이 많이 이 업에 뛰어드는데요. 당장에 할 수 있는 건 영업밖에 없고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으면서 폼나게 정장 하나 쫙 빼입고 컨설턴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거기에 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 자본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저희가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라는 걸 받습니다. 많게는 건당 200만 원까지 선금을 받습니다. 착수금 명목으로 받고 반환을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면 분명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돌려주겠다고 계약을 하고 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문제가 되곤 합니다. 재무 상황이 안 좋은 컨설턴트들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사기꾼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이 낮은 업계 구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시장 구조 자체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구조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책 자금이란 분명 컨설턴트의 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대표님이 직접 기관에 가셔서 신청만 해도 융자가 승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돈에 눈이 멀은 컨설턴트들이 이런 대표님들을 상대로 대표님 업체는 절대 융자가 안 나온다. 그 대신 우리가 작업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서 본인들이 대단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엄청 대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구워 삶은 다음에 간단한 걸 해결해주고 몇백만 원의 돈을 받아갑니다.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것이죠. 그럼 양아치 컨설턴트를 피해서 실력 있는 컨설턴트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게 구조적으로 10명의 컨설턴트들이 있으면 그중 정말 컨설팅다운 컨설팅을 하는 분들은 한두 분 정도 뿐입니다. 시간이 많다면 미팅을 여러 번 하면서 괜찮은 컨설턴트를 찾아도 좋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제가 간단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금을 안 거는 업체랑 절대 진행하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대표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안 걸고 하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계약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감이 필요한 초보 컨설턴트들이 좋아합니다. 계약금을 안 받고 계약을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초보 컨설턴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실제 업계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컨설턴트들의 실력과 비례해서 계약금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초보 컨설턴트들의 경험치가 되어 시간을 낭비하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절대 계약금 없이 진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계약금을 꼭 걸어야 하는데 대체 어떤 컨설턴트한테 계약금을 걸어야 사기를 안 당하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회사 사이트나 블로그 혹은 직원 수 등 사업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다른 지표를 찾아보세요. 쉽게 말해서 규모가 있는 회사랑 계약하시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과 계약을 하면서 삼성이 잠수를 타고 사기를 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회사의 규모가 곧 신뢰를 대변하기 때문이죠.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당연히 사고는 적어집니다. 직원은 몇 명인지 혹은 전담 회계사나 법률 자문위원은 있는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언론이나 SNS에는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회사인지를 꼭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상담 시 계약서 내용을 꼭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컨설턴트가 계약서 내용을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사소한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컨설팅 상담 경력이 많은 분들은 계약서 내용을 정말 조항 하나하나까지 디테일하게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초보 컨설턴트들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필드에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되려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설명을 해주는지가 의외로 기본적인 컨설팅 실력을 판단을 해주는 지표가 됩니다. 자, 위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셔도 정책자금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기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양질의 영상으로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자금연구소 이몽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